여러분,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도대체 몇 개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? 오랫동안 정말 소문만 무성했는데요.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. 지금까지는 말이죠. 업계에서 1000개는 넘지 않겠어? 하는 소문이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어요. 자회사에 협력업체까지 다 합치면 그 정도는 될 거다. 뭐 이런 얘기였죠. 근데 이게 글쎄요.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공개된 공식적인 숫자는 바로 678개입니다. 네, 여러분, 이 678이라는 숫자가 그냥 대충 어림잡은 게 아니에요. 아주 꼼꼼하고 체계적인 공식 조사를 통해서 사상 처음으로 확인된 아주 의미 있는 기준선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카더라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이 678이라는 숫자가 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, 또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지금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게 그냥 뚝딱 나온 숫자가 아니고요. 무려 1년 동안 진행된 엄청난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. 코트라랑 한국무역협회가 또 주인도 대사관까지 힘을 합쳐서 인도 전역에 퍼져 있는 우리 기업들을 말 그대로 샅샅이 조사해서 얻어낸 숫자라는 거죠. 그러니까 신뢰도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? 이 678이라는 숫자도요,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회사들도 있을 거고, 또 우리가 흔히 보는 한인식당이나 뭐 마트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빠졌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 인도에 형성된 K경제권의 규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한국 기업들이 저 멀리 인도 땅에 자리를 잡게 된 걸까요? 자, 이제부터는 몇 개냐에서 어떻게로 한번 관점을 바꿔서 그 기나긴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 두 나라의 인연은요,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70년 전, 1950년대 한국전쟁 때 인도가 외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인 관계가 시작됐고요. 그게 씨앗이 돼서 1990년대 인도가 경제문을 활짝 열었을 때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면서 거대한 경제협력으로 꽃을 피운 거죠. 수십 년에 걸쳐서 정치적인 유대가 아주 끈끈한 경제 파트너십으로 발전한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. 자, 이런 거대한 경제 확장을 맨 앞에서 이끈 주역들이 있었겠죠? 맞습니다. 바로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한국의 대표 대기업들입니다. 삼성전자, 현대자동차, LG, 포스코, 바로 이 기업들이죠. 이들은 인도를 그냥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전략적인 핵심 거점으로 보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습니다. 대규모 공장을 짓고 연구개발센터를 세우고요. 예를 들어 삼성은 인도 스마트폰 시장을 거의 꽉 잡고 있고, 현대차는 인도를 소형차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었잖아요. 정말 대단하죠. 근데 이 대기업들의 성공은 혼자 이룬 게 아니었습니다. 자료에서 이 현상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. 바로 촘촘한 공급망 생태계라는 말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대기업들이 딱 자리를 잡으니까 그 주변으로 부품을 대주는 중소협력사들이 줄줄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. 물류회사, 금융회사, 부품 만드는 회사들까지 말 그대로 인도 안에 하나의 작은 한국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진 셈이죠.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 관계 변화가 딱 보이죠? 예전에는 그냥 정치적으로 좀 가까운 사이였다면 이제는 서로의 경제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가 된 겁니다. 제조업 공급망으로 아주 깊숙이 얽혀 있는 거죠. 자, 지금까지는 주로 기업들, 그러니까 회사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이제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신의 삶을 통째로 옮긴 사람들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현재 인도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? 놀라지 마세요. 무려 1만 5천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. 기업들의 투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동을 만들어냈는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실감이 나시죠? 옛날에는 어땠을까요? 인도에 계신 한국분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외교관이나 대기업 주재원, 뭐 이런 분들이었죠. 근데 지금은요,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엔지니어, 관리자, 공부하러 간 유학생에 심지어 직접 사업을 하는 창업가까지 델리, 첸나이, 벵갈루루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주 다양하고 활기찬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토록 끈끈해진 파트너십, 그 현재와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이제 슬슬 정리하면서 앞을 한번 내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게 바로 인도 정부의 태도입니다. 인도 정부가 아예 코리아 플러스라는 전담팀까지 만들었어요.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도와주겠다는 거죠. 이건 그냥 우리 친하게 지내자 수준을 넘어서 한국을 국가적인 전략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.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의 양국 관계를 딱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. 바로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라는 거죠. 무역, 제조업, 문화고려가 마치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서 이제는 한쪽이 없으면 다른 한쪽도 성장을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깊은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. 70년 전 정치적인 만남으로 시작됐던 두 나라의 인연이 이제는 경제운명 공동체라는 거대한 모습으로 발전했습니다. 아시아를 대표하는 두 민주주의 국가가 하나의 경제 엔진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들이 함께 그려나갈 다음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세요?